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김우중 씨가 조금 전부터 법원에서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법원은 김 씨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까요?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우선 실질 심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김우중 씨 출석했는데 네. 아무래도 양측의 공방이 매우 치열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보통 경찰이 신청한 그런 구속영장에 대해서는 검찰이 직접 출석하는 경우는 드문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담당 검사가 직접 영장 실질심사에 출석을 해서 구속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할 것으로 알려져서 실질심사 자체가 굉장히 뜨거울 것으로 보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우선 그럼 김우중 씨가 받고 있는 혐의 무엇이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정리해 볼까요? 일단 4가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우중 씨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바람에, 그러니까 술이나 약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서 사람을 다치게 만들었을 때 위험운전 치상이라는 죄가 있고요. 네. 그렇게 사고를 일으켰으면 뭔가 수습을 해야 되는데 사고 미조치를 했던 겁니다. 게다가 그 바람에 사람이 다쳤는데도 그냥 우리 흔히 일상에서 뺑소니라고 하는 도주치상죄가 적용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나중에 매니저가 자신의 옷을 입고 대리 출석하도록 하는데 자기가 직접 옷을 건네서 도움을 주는 것이 됐기 때문에 범인 도피를 방조했다라는 4가지 혐의로 지금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자, 지금 받고 있는 혐의를 보면 김우중 씨가 처음에는 나는 술잔에 입만 댔다. 술은 안 마셨다. 그러다가 나중에 다시 술을 마셨다. 인정을 했어요. 네. 그러면은 음주운전 이런 부분도 좀 포함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빠져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형벌은 굉장히 명확하게 특정이 돼야 됩니다. 얼마나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가 특정이 돼야 하는데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 법에 0.03 미만일 때, 이하일 때, 0.03 이상일 때, 그리고 0.03에서 0.08까지 구간일 때, 그리고 0.1을 넘었을 때 이렇게 딱 정해놨거든요. 네. 술을 마셨다라는 것 자체는 알고 있는데, 운전을 했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사고를 일으켰을 당시에 그러면 정확히 어떤 구간에 적용이 되는지를 이 검찰이 재판에 넘기면서 입증을 해야 하는데 네. 시간이 너무 오래 흘렀기 때문에 그걸 입증하기가 어려워서, 물론 지금 경찰에서는 추가 수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만 지금 영장실질심사 자체에는 아직 적용이 안 된 겁니다. 지금 국과수도 사실 김우중 씨가 이것은 사고 전에 술을 마신 것이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판단을 했었는데 네. 이것만으로도 혐의 입증에는 좀 부족한가 보죠?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정확하게 그때 당시에 우리 혈중 알코올 농도 얼마 이상을 해서 면허가 취소됐다, 정지됐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 정도까지 나와야 되는데 국립과학수사원의 이 음주 측정 결과라고 하는 건 뭐냐면 술을 마셔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측정한 건 아니고요. 술을 마시게 되면 알코올이 분해가 되죠. 알코올이 분해가 됐을 때 생기는 부산물들이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의 부산물이 나왔으면 술을 마신 거는 분명하다라는 정도까지만 입증이 가능했던 겁니다. 그렇군요. 지금 김우중 씨가 사고를 내고 도주를 했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17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했는데 사실 이런 행동은 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굉장히 부적절해 보이죠. 본인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공황 상태에 빠졌기 때문에 스스로 하기 어려웠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후에 추가적으로 술을 마셨다는 의혹까지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고 직후에, 사고 이후에 술을 마셨기 때문에 자신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낸 게 아니다는 걸 감추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의혹까지도 지금 더해진 상황이어서 이렇게 함부로 행동을 해서 마치 국민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그러니까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더라도 벌써 긴 시간 동안 도피를 했다가 나타나게 되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못하는 거 아니야라는 그런 신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추가적인 어떤 다른 혐의들 외에도 이렇게 도주하는 경우를 예방하는, 방지하는 법을 새로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논의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결국 오늘 실질 심사의 핵심은 김우중 씨가 구속이 되느냐 아니면 불구속이냐 이거일 것 같은데 변호사님 어떻게 예측하고 계십니까? 보통은 사실 이 음주운전이 법정 구속으로 나중에 재범 3범이 돼서 법정에서 처벌을 받아서 구속되는 경우는 있지만 초범일 때 구속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다만 문제는 김우중 씨는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이후에 벌어졌던 모습들이 범죄 혐의를 무겁게 만들었던 거거든요. 아시겠지만 구속을 할 때 구속 사유로 대표적으로 도주 우려가 있느냐, 증거인멸 우려가 있느냐인데 이미 도주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증거인멸을 시도를 하는데 도움을 줬다. 그러니까 범인 도피 방조를 했다는 게 혐의 사실 자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사법방해로 비춰줄 수 있는 부분은 국민들에게도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라면 저는 영장 청구 발부 가능성이 좀 올라갔다고 봅니다. 지금 오늘 소속사 대표 등 그 관계자들도 같이 영장 실질 심사를 받는데 조금 전 말씀하신 것처럼
도주 우려, 증거 인멸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도 이분들이 자유롭지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소수사 대표가 받고 있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매니저에게 김호중 씨의 옷을 입고 나가라. 그래서 범인 도피를 교사했다는 거고 또 전무 같은 경우에도 이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없앴다라는 거거든요. 이것들이 다 말씀드린 것처럼 범인의 도주라든가 아니면 증거인멸을 도왔던 것들이고 다만 개별적으로 그것 자체가 형량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얼마만큼이나 조직적으로 구성을 해서 의도적으로 이 수사를 방해하려 했느냐 이런 정황이 드러난다면 구속 가능성이 그만큼 올라갈 것이고요. 그냥 개별적인 행동들이 우연히 좀 이렇게 맞아 떨어진 거라면 구속 가능성은 좀 떨어질 겁니다. 이번 사건을 보면 김호중 씨가 처음 사고를 냈을 때 네. 처음에 그 잘못을 인정하고 그다음에 절차를 따랐으면 이렇게 문제가 크지 않았을 거 아니냐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속담에 뭐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다라고 하는데 딱 그런 격이거든요. 저 항상 이제 법조인들이 얘기하는 게 문제가 생기면 그 즉시 정당하게 법의 심판을 받는 것만이 최선이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 경우가 바로 거기에 해당합니다. 네, 지금까지 양지열 변호사님과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